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헬릭 스미스가 하한가에 갔네요. 이 종목 이야기 한번 오랜만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도 상한가에 들어갔고 여러 제약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 투자 팁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릭 스미스의 하한가는 제가 볼 때 충격파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회복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타의 과거에 있었던 뭐 코오롱 티슈진이나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들의 급락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주주분들께서는 뭐 일단 조금만 힘내보시라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 헬릭 스미스 같은 종목은 추천 안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맞죠?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제약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알아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꼭 알아주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전통의 제약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개발 기업이 있어요. 전통의 제약사라고 한다면 뭐 그래요. 유한양행 같은 거, 대웅제약 같은 거, 한미약품 같은 거, 그쵸?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의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기업은 헬릭스미스 같은 게 될 거고, 신라젠 같은 게 될 거고, HLB 같은 게 될 거고, 요런 종목들이 이제 신약 개발에 몰두하는 제약사가 될 겁니다. 크게 두 섹터가 있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구분은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요런 상황입니다. 빨갛죠? 네. 아니면 이수 앱시스 보시면 빨갛죠? 네, 빨갛습니다. 뭐 아니면 뭐 HLB도 그렇지만 뭐 헬릭 스미스도 그렇고 이렇게 빨갛죠. 하지만 한미약품 같은 거 볼게요. 보시면 얘는 어때요? 건전하죠. 네, 건전합니다. 매출액도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합니다. 유한양행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멀쩡합니다. 그럼 다시 우리 신라젠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밝았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네, 빨갛죠. 최근에 이 기술 이전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레고캠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레고캠도 빨갛죠. 자,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아까 보셨듯이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의 제약사들, 이 전통의 제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안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비용을 갖고 일정 부분 R&D 투자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매년 뭐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현금 배당과 그리고 무상증자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신약 개발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미약품 많이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뭐 그런 회사. 대웅제약,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전통의 제약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안정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도 신약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비단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기술 수출했던 게 이제 다시 반환되는 거예요. 한미약품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런 이벤트로 급락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신약 개발만 하는 회사들은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신약 개발만 하는 회사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적자입니다. 재무제표 보게 되면 이건 레오켄 바이오인데 보시다시피 적자예요.
헬릭 스미스 적자입니다. 돈이 어디서 납니까? 네, 계속 자금 조달합니다. 개발해야죠. 네, 개발해야죠. 계속 자금 조달합니다. 뭐 신약 개발하고 임상도 하고, 예, 뭐 판매 승인도 내고 이러려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 2년 만에 되지 않고 뭐 십수년, 20몇 년 이렇게 걸리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금 조달을 계속해야 됩니다. 개발하려면. 그래서 갑자기 증자가 발생한다거나,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금 조달하는 거를 감당하지 못해 갖고 중간에 대주주가 바뀐다거나 경영권이 넘어간다거나, 그리고 그 자금 조달에 실패하게 됐을 때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한다거나, 내지는 신약 개발을 원활하게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이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경영진들이 좀 딴 마음 품고 나쁜 짓을 한다거나,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나쁜 짓을 한다거나, 즉 얘네들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누구? 전통의 제약사. 그렇죠?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은, 신약 개발 몰두하는 기업들은 다 이론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 자금 조달 같은 데서 이제 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최소한 이 정도 구분 할 줄 아셔야 돼요. 최소한. 내지는 신약 개발만 하는데 앞에 대기업 이름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애로 SK바이오팜, 코오롱 티슈진. 이런 애들은 그래도 그 그룹 내에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그룹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하는데 이슈가 없고 이벤트가 없고, 그러면서 신약 개발도 하고 흑자 전환을 노려요. 제2의 셀트리온이 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흑자 전환을 노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레고캠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난 대박을 노릴 거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개발 이어가요. 예, 대기업이라는 큰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 기업들은 이벤트가 발생할 여지가 있죠. 네, 이런 거를 각오하고 투자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에 갔죠. 이쪽 섹터가 그래요. 이쪽 섹터가 그래요. 뭐가 그렇냐면 대형주라고 해서 무겁지는 않아요. 사실 이 신약 개발을 하는 이 어떤 시발점이었던 종목은 사실 한미약품이었죠. 얘네가 이제 과거에 기술 수출 대박을 일으키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는 제약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지수 방어주였습니다. 뭐 보험, 통신, 뭐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뭐 어떤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고배당주들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약간 지수 방어주 성격이었습니다. 시장이 좀 재미없는 주식이었어요. 하지만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쾌거를 이룩하면서 당시 한미약품이 미친 듯이 급등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급등을 했고, 한미사이언스도 같이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시장에는 우후죽순 신약 개발 기업들이 특례 상장하게 됩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적자이더라도 상장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신약 개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장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후에 그 엄청나게 많이 상장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라젠 같은 게 되겠죠. 난리도 아니었죠. 상장 폐지 되네 만에. 저 그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때 욕도 많이 먹었고요. 이때 엄청난 상승장을 기록을 했었고, 신라젠을 비롯해서 AHLB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이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류 종목들은 그렇게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거래 재개가 되어 갖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잊을만 하면 갑자기 상한가 가기도 하고, 이쪽 섹터는 잊을만 하면 갑자기 하한가 가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께서 분석하기 힘든 영역에 있거든요. 임상의 성공? 어, 전문가들도 예측이 힘든 영역인데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차트를 보고,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 우리가 체감을 하잖아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고 있다. 도로에서 전기차가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체감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모레퍼시픽, 게임주들 체감이 좀 되죠. 하지만 임상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체감하면서 이 임상 성공 가능성을 직접 분석하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석에 한계가 있는 섹터이고, 얘네들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와요. 갑자기 상한가, 갑자기 하한가. 기술 수출 되기 전까지 사실 예측이 쉽지가 않죠. 차트만으로 접근 쉽지 않아요. 재무 분석으로 접근? 아유 뭐 이 시뻘건색들인 이 종목들을 재무로만 접근한다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얘네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얘네들에 대한 공략을 할 때는 좀 극단적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얘네들을 공략할 때는 그래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제약 어떤 업을 하고 있었던 전통의 제약사들 그러면서 신약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또 얘네들은 좀 신약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변수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서 투자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나마 좀 안정적일 겁니다. 저는 제약주는 너무 큰 비중으로 어떤 투자는 권장하지는 않고요.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 혹시 헬릭스, 어쨌든 선생님 말 알겠고, 나 헬릭스미스 주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볼게요. 일단 헬릭스미스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보통의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은 워낙 이제 사고들을 많이 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을 잘하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신약 개발 회사들은 그렇습니다. 주주들을 달래야 되고 주주들을 어떻게 보면 좀 꼬시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도자료라고 해서 나왔죠. 임상 실패. 임상 실패 때문에 오늘 하한가에 들어갔고요. 그걸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최근에 대주주가 바뀌었잖아요. 헬릭스 스미스의 대주주가 최근에 바뀌었고요. 바이오 솔루션으로 바뀌었고 이 바이오 솔루션도 상장사입니다. 네, 바뀌었고 투자할 때 이번에 임상 실패된 DPN의 임상 성공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미 알고 있었고 이거는 나의 투자에 대해서 이제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실패해도 상관이 없다. 난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립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만에 주인 또 바뀐다. 이 기사 나온 지도 작년 말 12월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결국에는 이 헬릭스 미스도 오늘의 하한가가 보시면은 이런 게 반영되어서 때문인지 임상 실패로 인한 하한가이긴 하지만 110만 주밖에 안 쌓여 있기 때문에 이 하한가도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뭐 점한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하한가 아니고 엄청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주가 조작 사건들처럼 그런 건 아니고 이 110만 주고 4천원짜리 110만 주면 얼마 안 되거든요. 오늘 풀릴 수도 있어요. 예. 이 하한가 행진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급락 행진도 생각보단 빨리 진정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선생님 추매해도 될까요? 추매하셔도 되는데 조금 진정되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HLB다. 얘도 옛날에 사고 쳤었잖아요. 옛날에 사고 쳤었잖아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급락하고 또 있다가 올라오고 이 뭐 이랬던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수많은 제약사들이 이제 이런 어떤 우여곡절들을 겪어 왔었고 근데 급락의 초기에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추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만 최근에 이제 경영권이 바뀐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매수한 측에서도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돈이 많은 측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어느 정도 이런 시나리오도 열어 놓고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께서도. 네.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 변수를 가지고 있는 섹터구나. 그런 업종군이구나, 제약이라는 게. 아 전통의 제약사가 있고 신약 개발에 몰두한 제약사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구분해 주시면서 물론 성공하면은 레고캠처럼 올라갑니다. 실패하면은 헬릭스 미스처럼 떨어지는 거고요. 네. 고거 이제 각오하시고 투자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적자는 너무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섹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참고해 주시고 웬만하면은 제가 톡방에서 찍어 드리잖아요. 제약바이오도 제가 어떤 거 매매하셔야 되는지 찍어 드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이미 미리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냥 제가 일부러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 피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신약 개발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죠, 휴젤은. 자, 휴젤 같은 경우도 제가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 가는데 어쨌든 같은 섹터인데 오늘도 이야기했죠. 소송이란 변수가 있다. 변수가 있는 건 변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을 이해하고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톡방 똑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채널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영상 그 하단에 보시면은 톡방 입장 링크 있으니까 편하게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 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이는 종목, 시황관 다 공유해 드립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